루카는 늘 같은 시간에 슈퍼 문을 엽니다.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가게 안에는 아직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는 매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한번 쓸고 계산대 위를 닦습니다. 이 동작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해내는 일이죠. 가게 문 앞을 정리하던 중 루카의 시선이 잠시 멈춥니다. 유리문 너머에 낯선 얼굴 하나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들어오지도 떠나지도 않은 채 애매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루카는 아이를 한번 보고 다시 일을 합니다. 손님이 아니면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가게의 규칙이었거든요.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오후가 되고 손님들이 들고 나가면서 가게는 평소처럼 흘러갑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고릅니다. 루카는 계산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짧게 인사를 건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이 되면 아이는 나타납니다. 항상 같은 위치, 같은 자세로 가게를 바라봅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서 안을 보고 있을 뿐이죠. 루카는 점점 그 얼굴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괜히 묻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질문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아이를 보는 동안 루카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다만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문 밖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불을 끕니다. 그날도 루카는 셔터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별일은 없었다고요. 아직은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존재는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계산대에 서 있을 때면 유리문 너머 그 아이의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같은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들어올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가게 안을 바라보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잠시 서 있는 아이 하나쯤은 흔한 풍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아이가 서 있는 걸 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아이는 들어오지 않는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손님이 밖을 힐끗 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이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루카는 대수롭지 않게 계산을 마치지만 손님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말없이 남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조심스러운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본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시선도 함께 쌓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쪽을 택합니다. 슈퍼 사장도 아이를 의식하게 됩니다. 가게 앞을 지나며 아이를 힐끗 보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장은 괜한 일로 가게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평온한 하루가 제일이었거든요. 아이 쪽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고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습니다. 가끔은 발끝으로 바닥을 문지르며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루카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장난도 호기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 서 있을 뿐이죠. 그 모습이 루카의 마음 한쪽에 오래 남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기 전 루카는 유리문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쌓인 시선과 말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루카는 셔터를 내리며 알게 됩니다. 아이보다 더 먼저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계산대 앞에는 짧은 줄이 생겼고 루카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죠. 동전 소리와 봉투 스치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리문 너머의 아이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며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아이를 힐끗 바라본 뒤 고개를 저으며 안쪽을 향해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공기를 조금 굳게 만들었어요. 사장은 계산대 쪽을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사장은 아이 앞에 서서 잠시 상황을 살핍니다. 아이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고 몸은 미세하게 굳어 있습니다. 사장은 가게 안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아이를 밖으로 물러나게 하려는 듯한 몸짓을 합니다. 그 순간 루카가 계산대 뒤에서 움직입니다. 루카는 서두르지 않고 아이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 더 열어둡니다. 아이에게 손짓을 하며 안쪽을 가리킵니다. 특별한 설명도 요구도 없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입니다. 문턱 앞에서 멈춰선 채 주변을 살피고 사장의 얼굴을 힐끗 봅니다. 루카는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갑니다. 마치 선택은 아이의 몫이라는 듯한 태도입니다. 잠시 후 아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게 한쪽, 진열대 옆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에 쥔 것도 내려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죠. 가게 안의 시선들이 아이에게로 모입니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립니다.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계산대 근처에 서 있습니다. 루카는 평소처럼 계산을 이어갑니다. 아이를 바라보지도 따로 챙기지도 않습니다. 아이 역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게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날 이후로 가게 안의 균형은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를 들인 일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자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그 사실을 느끼며 조용히 다음 손님을 맞이합니다. 가게가 한산해진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고 계산대 앞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아이만이 여전히 가게 안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사장은 창고로 들어가 있었고 가게 안에는 루카와 아이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루카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아이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아이의 어깨는 약간 굳어 있었고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갈 시간이 지났다는 걸 루카도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대 옆에 있던 의자를 하나 끌어다 가게 한쪽에 둡니다. 그 행동에는 말이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었죠. 아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린 듯 어깨가 내려갑니다. 루카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을 이어갑니다. 아이를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도 아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게 문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아이의 눈은 자주 문 쪽으로 향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장이 다시 가게 안으로 나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를 보고
잠시 멈춥니다. 루카의 얼굴과 아이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말없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표정입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산대 뒤로 돌아갑니다. 아이에게도 루카에게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묵인이자 관찰이었습니다. 긴장은 더 깊어집니다. 아이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루카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가게는 평소보다 늦게 불이 꺼집니다. 아이의 이유는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요. 가게가 한산해진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고 계산대 앞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아이만이 여전히 가게 안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사장은 창고로 들어가 있었고 가게 안에는 루카와 아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루카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아이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아이의 어깨는 약간 굳어 있었고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갈 시간이 지났다는 걸 루카도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대 옆에 있던 의자를 하나 끌어다 가게 한쪽에 둡니다. 그 행동에는 말이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었죠. 아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린 듯 어깨가 내려갑니다. 루카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을 이어갑니다. 아이를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도 아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게 문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아이의 눈은 자주 문 쪽으로 향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장이 다시 가게 안으로 나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를 보고 잠시 멈춥니다. 루카의 얼굴과 아이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말없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표정입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산대 뒤로 돌아갑니다. 아이에게도 루카에게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묵인이자 관찰이었습니다. 긴장은 더 깊어집니다. 아이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루카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가게는 평소보다 늦게 불이 꺼집니다. 아이의 이유는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는 루카의 손놀림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는 동작에도 망설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위에 놓인 장부를 정리하는 손끝은 조금 느려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장은 이른 시간부터 가게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사장의 시선은 문 쪽을 자주 향합니다. 가게 안에는 말로 꺼내지 않은 이야기들이 공기처럼 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이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나타납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주변을 살핀 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은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작아 보입니다. 아이 스스로도 이 자리가 언제까지 허락된 것인지 알고 있는 듯합니다. 사장은 계산대에서 아이를 바라보다가 루카를 부릅니다. 가게 안 한쪽으로 이동한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사장은 가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떠올립니다. 동네의 시선과 소문, 그리고 장사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겹칩니다. 루카는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내보내면 상황은 쉽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가장 빠른 해결이라는 점 역시 분명합니다. 그 순간 루카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스칩니다. 말없이 기다려주던 누군가의 뒷모습과 그 자리에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지금의 상황과 겹쳐 보입니다. 루카는 사장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만을 분명히 합니다. 아이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뜻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장은 그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을 멈춥니다. 쉽게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루카의 선택이 가벼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온 사장은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습니다.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채 남겨집니다. 아이의 시선이 잠시 두 사람에게 머뭅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다시 굳어집니다. 그날 루카는 이전과 다름없이 일을 마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택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분명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게 앞의 풍경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모습은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서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가게 안에서 보내는 시간 역시 짧아집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변합니다.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던 눈길은 점점 줄어들고 굳이 말을 꺼내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될 것 같던 상황은 소문 없이 가라앉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게 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도 생기지 않았고 루카의 태도 역시 처음과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사장은 체감합니다. 루카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아이에게 특별한 말을 건네지도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 거리는 누군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밖에서 작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이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 하나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고 그 아이만이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아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넘어진 아이 곁으로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어설프지만 조심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입니다. 루카는 계산대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지켜볼 뿐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선택과 닮아 있다는 것도요. 잠시 후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납니다. 가게 앞은 다시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 채 흩어집니다. 하지만 루카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흔적이 남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시간이 다른 선택을 낳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의 모습은 어느 순간부터 가게 앞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조용한 변화였고 소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슈퍼 앞은 다시 예전과 같은 풍경으로 돌아옵니다.
루카의 하루도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손님을 맞이하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의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는 그 자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장은 가끔 루카의 일을 지켜봅니다. 말없이 맡은 일을 해내는 태도와 문제가 생겨도 서두르지 않는 자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신뢰는 설명 없이도 자리 잡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몇몇은 아이를 떠올립니다. 가게 앞에 서 있던 그 아이를 기억해내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루카는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며 잠시 멈춥니다. 문 앞에 남아있는 공간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루카는 누군가를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문 시간이 누군가의 하루를 넘기게 했고 그 하루가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함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인다는 것도요. 루카는 셔터를 내리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이미 누군가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존재는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계산대에 서 있을 때면 유리문 너머 그 아이의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같은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들어올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가게 안을 바라보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잠시 서 있는 아이 하나쯤은 흔한 풍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아이가 서 있는 걸 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아이는 들어오지 않는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손님이 밖을 힐끗 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이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루카는 대수롭지 않게 계산을 마치지만 손님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말없이 남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조심스러운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본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시선도 함께 쌓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쪽을 택합니다. 슈퍼 사장도 아이를 의식하게 됩니다. 가게 앞을 지나며 아이를 힐끗 보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장은 괜한 일로 가게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평온한 하루가 제일이었거든요. 아이 쪽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고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습니다. 가끔은 발끝으로 바닥을 문지르며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루카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장난도 호기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 서 있을 뿐이죠. 그 모습이 루카의 마음 한쪽에 오래 남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기 전 루카는 유리문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쌓인 시선과 말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루카는 셔터를 내리며 알게 됩니다. 아이보다 더 먼저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계산대 앞에는 짧은 줄이 생겼고 루카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죠. 동전 소리와 봉투 스치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리문 너머의 아이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며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아이를 힐끗 바라본 뒤 고개를 저으며 안쪽을 향해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공기를 조금 굳게 만들었어요. 사장은 계산대 쪽을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사장은 아이 앞에 서서 잠시 상황을 살핍니다. 아이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고 몸은 미세하게 굳어 있습니다. 사장은 가게 안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아이를 밖으로 물러나게 하려는 듯한 몸짓을 합니다. 그 순간 루카가 계산대 뒤에서 움직입니다. 루카는 서두르지 않고 아이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 더 열어둡니다. 아이에게 손짓을 하며 안쪽을 가리킵니다. 특별한 설명도 요구도 없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입니다. 문턱 앞에서 멈춰선 채 주변을 살피고 사장의 얼굴을 힐끗 봅니다. 루카는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갑니다. 마치 선택은 아이의 몫이라는 듯한 태도입니다. 잠시 후 아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게 한쪽, 진열대 옆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에 쥔 것도 내려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죠. 가게 안의 시선들이 아이에게로 모입니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립니다.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계산대 근처에 서 있습니다. 루카는 평소처럼 계산을 이어갑니다. 아이를 바라보지도 따로 챙기지도 않습니다. 아이 역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게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날 이후로 가게 안의 균형은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를 들인 일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자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그 사실을 느끼며 조용히 다음 손님을 맞이합니다. 가게가 한산해진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고 계산대 앞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아이만이 여전히 가게 안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사장은 창고로 들어가 있었고 가게 안에는 루카와 아이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루카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아이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아이의 어깨는 약간 굳어 있었고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갈 시간이 지났다는 걸 루카도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대 옆에 있던 의자를 하나 끌어다 가게 한쪽에 둡니다. 그 행동에는 말이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었죠. 아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린 듯 어깨가 내려갑니다. 루카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을 이어갑니다. 아이를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도 아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게 문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아이의 눈은 자주 문 쪽으로 향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장이 다시 가게 안으로 나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를 보고 잠시 멈춥니다. 루카의 얼굴과 아이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말없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표정입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산대 뒤로 돌아갑니다. 아이에게도 루카에게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묵인이자 관찰이었습니다. 긴장은 더 깊어집니다. 아이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루카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가게는 평소보다 늦게 불이 꺼집니다. 아이의 이유는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요. 가게가 한산해진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고 계산대 앞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아이만이 여전히 가게 안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사장은 창고로 들어가 있었고 가게 안에는 루카와 아이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루카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아이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아이의 어깨는 약간 굳어 있었고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갈 시간이 지났다는 걸 루카도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대 옆에 있던 의자를 하나 끌어다 가게 한쪽에 둡니다. 그 행동에는 말이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었죠. 아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린 듯 어깨가 내려갑니다. 루카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을 이어갑니다. 아이를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도 아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게 문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아이의 눈은 자주 문 쪽으로 향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장이 다시 가게 안으로 나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를 보고 잠시 멈춥니다. 루카의 얼굴과 아이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말없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표정입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산대 뒤로 돌아갑니다. 아이에게도 루카에게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묵인이자 관찰이었습니다. 긴장은 더 깊어집니다. 아이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루카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가게는 평소보다 늦게 불이 꺼집니다. 아이의 이유는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요. 루카는 늘 같은 시간에 슈퍼 문을 엽니다.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가게 안에는 아직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는 매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한번 쓸고 계산대 위를 닦습니다. 이 동작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해내는 일이죠. 가게 문 앞을 정리하던 중 루카의 시선이 잠시 멈춥니다. 유리문 너머에 낯선 얼굴 하나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들어오지도 떠나지도 않은 채 애매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루카는 아이를 한번 보고 다시 일을 합니다. 손님이 아니면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가게의 규칙이었거든요.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오후가 되고 손님들이 들고 나가면서 가게는 평소처럼 흘러갑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고릅니다. 루카는 계산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짧게 인사를 건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이 되면 아이는 나타납니다. 항상 같은 위치, 같은 자세로 가게를 바라봅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서 안을 보고 있을 뿐이죠. 루카는 점점 그 얼굴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괜히 묻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질문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아이를 보는 동안 루카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다만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문 밖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불을 끕니다. 그날도 루카는 셔터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별일은 없었다고요. 아직은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